손을 꽉 잡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제어 보시죠. 예, 둘이 따로 이렇게 만나는 기회는 이번에 곧 가질 것입니다만은 만나 당장 만나 할 때, 소액투자 할 때, 삼성 김현정 대리하는 법률 법인이거든요. 배우 같은데. 일주일에 만나고 1년에 만나고 저를 만나는데 그건 근데 매번 그런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따로 안 만나도 걸리게 퇴근하셔야 되는데 박강성 선수는 잘 알아요. 내 수업도 듣고 내가 정말 다 실제 내용을 너무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두번 봤는데, 그죠? 네, 오랜만에 왜, 거의 보관하고 싶어하고 있는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손을 꽉 잡은 두 분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카메라에 이제 포즈를 취해줘서 참 보기가 훈훈한데요. 예. 김앤장이 이제 마음에 안 드신다 그래서. 근데 김현장도 그럼. 여기서 처음 썼거든요, 사실. 뉴스나이트에 처음 쓴 이름인데 김현장 이름 좋은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좀 김현장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름 붙여주신 것처럼 꼭 좀 붙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주 만나시고. 아니 오늘 보니까 진짜 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친한 걸 넘어서 뭘 해야 되냐면 예. 이제 의견 일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한 모습을 넘어서서 예.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어떤 뭐랄까요 지향점 혹시나 또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정 실장이 경제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면 그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다만 그런 생각들이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갈 거냐 하는 부분 예. 이 부분을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나중에 밖으로 의견을 낼 때는 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다. 그것이 왜냐면 서로 다른 목소리가 각각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예.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국 한 목소리로 보이스를 내주는 거, 말을 내주는 것이 결국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엇박자가 나오다 보니까 언론이 이제 그것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다 보니까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회의에서 마주치는 순간들이 많은데 54일 만에 회동이다 이러니까 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8월 6일 같은 경우에는 격주마다 이제 회동하기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도 가고 뭐 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반 만에 두 번째 회동을 하니까 예.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또 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손을 꽉 잡자 먼저 예. 이렇게 장 실장이 얘기를 했고 실제 두 분이 이제 손을 잡은 그런 모습을 하는데 보는 시각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원래 두 분의 관계가 정말 좋구나 할 수도 예. 있겠지만 자꾸 뭔가 있으니까 아 어떻게든 간에 갈등이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서로가 맡은 부분이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 성장 또 김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혁신 성장 이런 부분에 이게 투톱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맡은 역할에 약간 부딪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국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 경제 정책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이제 회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의사소통 방식이 좀 변화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까를 고민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뭐 우리가 뭐 방송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만 끝장 토론처럼 예. 정말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쪽에 다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예. 혁신 성장에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녹여지면 예. 사실은 긍정적으로 갈 부분이 있어요. 그건 또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약에 부딪혀질 때는 한쪽은 뭔가는
뭐 지지하고 하나는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테고 그 장단점 중에 장점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떨어뜨려서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 소득주도 성장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공정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정 부분 경제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일거리라든지 하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서 찾아내야 될 것으로 두 생각이 분이 됩니다. 워낙에 뭐 정통한 경제 전문가고 또 이론에 밝기 때문에 또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고 그렇죠. 이 방향이 이제 노출되면서 엇박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공통점이 두 분이 좀 쑥스러워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렇죠. 원래 정치인들이 언론 관심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두 예. 분은 좀 그건 아닌 것 쑥스러워하는 같아요. 측면이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은 이렇게 언론에 많이 공개되거나 예. 그런 부분에서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런 분들이 어찌 보면 예. 토론하고 논의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성의 스타일이세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주장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그 녹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예. 두 분 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성공이 중요한 거니까 예. 한쪽의 의견만 너무 강조해서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 예.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토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이제 손을 꽉 잡으셨으니까 경제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함께 이제 풀어 나가셔야 될 텐데 오늘 당장 빗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또 집회를 열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몇 주 전부터 특히 예. 이제 보면은 52시간 주 52시간 근무 또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격탄을 맞은 것이 지금 그 중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빗속에서도 지금 계속 지속적인 그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결국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항의 집회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라고 했지만 계속 그냥 마이웨이를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 대책 세트를 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하나도 없다. 먹을 것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국민이다 이렇게 받고 있어서 예.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는 예. 정부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야당도 오늘 이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장외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통계가 잘못되었답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을 갈아치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정부를 여러분들 앞으로 신뢰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서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야당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 집회에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나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야 3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지금 뭐 예산 갖고 또 협상도 해야 되고 협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국면에서 이걸 빨리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을과 을의 대결로 자꾸 가는 부분이 좀 예. 안타까워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가 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을 통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정말 그 우리 사회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자영업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이걸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줄지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받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다고 하면 그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 개정을 통해서 임대 기간을 좀 늘려주는 방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카드 수수료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불합리한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불합리한 거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손해보는 부분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경제 투톱이 오늘 만나서 어느 때보다 자주 만나고 그리고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가슴 깊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흉악범의 얼굴 공개야 마땅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뭐 또 다른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은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뭡니까? 명확하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이나 어떤 성폭행 같은 아주 흉악범, 한마디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특정 강력 범죄를 처벌했다고 의심을 받고, 근데 단순히 의심만 받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고 본인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죄나 다름없을 정도의 어떤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의 어떤 그런 신상공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찰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그 공개 결정을 했고, 실제 경찰서에서 그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예. 얼굴을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뭐 명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를 본전한다. 그리고 예. 더불어서 좀 전에 앵커께서 지적했는 것처럼 재범 방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른 이런 그 특정 강력 범죄를 막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이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이제 공개했을 때 사례를 쭉 보면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마스크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개인데 그런 거는 본인이 쓰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거를 뭐 억지로 벗기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있습니다만 얼굴을 공개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얼굴을 그 마스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이렇게 그 수사관들이 벗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흉악범 얼굴 공개 저렇게 이제 사례가 있어도 또 이런 시신훼손 범죄 같은 게 이제 계속 재발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요 또 이것을 인권 문제와 결부져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권적인 문제에서 예.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7명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사실은 저게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명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 이 사안이 정말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냐,
또는 정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알코올이나 아니면 범행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예. 정말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보여주는 것도 저는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흉악범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뭐 공개하는 것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